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토마토 응용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이 토마토 정물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볼 건데요. 이게 방울토마토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중간 크기의 토마토? 그런 작은 토마토인 것 같아요. 사진을 잘 보시면 이런데 물방울들이 조금씩 맺혀 있어요. 물방울 그리는 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토마토하고 접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넓은 면적을 좀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납작붓이 있으신 분들은 납작붓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납작붓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둥근 붓 사용하셔도 돼요. 자, 우선은 이 화면 안에 들어갈 위치를 정해줄게요. 그렇죠? 전체 길이는 이 정도로 잡고요. 한 2분의 1이 접시고 나머지가 이제 토마토의 제일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느낌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의 크기는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접시 모양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둥근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이 둥근 모양을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쪽 편에 보면은 손잡이 부분이 더 요만큼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잡고 중심을 잡아주시면 이 중심이 많이 치우치게 되고요. 이거는 처음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양옆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잡이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윗면 있죠? 윗면이 점점 갈수록 많이 보여지게 돼요. 지금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사진상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끝부분이. 자, 여기 면적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조금 달라지죠. 여기 면적과 점점 갈수록 여기 손잡이 부분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 윗부분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시기 전에 체크를 눈으로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아까 이렇게 원으로 내려올 부분이 되고 이쪽 부분은 손잡이 부분이 될 건데 아마 조금 더 이쪽으로 커질 것 같아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접시에 그 면적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 이 굴려주는 이 라운드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접시의 이 안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쪽 부분에서 이제 살짝 바깥으로 나오는 요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그 점들을 있죠? 무조건 안쪽 부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접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접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는 접시의 그 모양은 라운드 이렇게 안쪽 부분 있죠? 여기 요 라운드 부분 진대에서 살짝 바깥쪽에서 이 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똑같이 반을 나눴는데도 이쪽 모양이랑 조금 다른 거 느끼실 수 있죠.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조금 더 볼록한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만 해주면 이 접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곡선의 그 기울기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곡선 없이 거의 직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빼준다면 여기가 굉장히 날카로워질 거고요. 여기를 같은 점으로 연결을 시키지만 조금 더 곡선의 느낌을 살려주면 좀 더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럴 때 대칭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짜증이 나는 게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쪽 면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잘 되는 쪽을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물이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이런 좌우 대칭 맞추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스케치할 때. 그래서 스케치가 사실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끝난 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림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스케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한 스케치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색칠을 하면서 이게 틀어지거나 변형이 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끝까지 그림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연필선이 조금만 두꺼워도 그 부분이 되게 커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만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여기하고 또 다르죠? 그럼 이제 또 여기를 또 살짝 깎아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받침 부분 이렇게 살짝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토마토를 안에 그려줘야겠죠? 토마토의 위치를 얘네들도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명암이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일단 꼭지 부분의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기둥, 원기둥 모양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오른쪽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어두워요. 그 어두운 부분에 미리 채색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살짝
근데 연필 너무 힘줘서 하지 마시고 서글서글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꼭지 부분에서 줄기가 하나 나오죠. 연필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 명암의 효과를 바로 표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탁탁 찍어내는 그 연필 선 연습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디테일하게 명암 넣지 않아도 나중에 채색할 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 부분들 해줘야 되는데요. 꼭지 부분을 조금만 더 짧게 만들어주고요. 자, 아래쪽 부분으로 이제 하나 솟아오른 이파리가 하나 있죠. 줄기가. 근데 얘하고 굉장히 겹쳐져서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럴 때는 이제 채색하기에는 재밌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채색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아예 옆으로 빼줄게요. 겹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아예 얘하고 그러니까 아예 겹쳐주는 거죠. 애매하게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겹쳐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헷갈림이 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사실 그리다 보면 위치가 여러분들 위치와 또 다를 수 있고 또 저도 이 그림을 다시 그리다 보면 위치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위치에 그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고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크기들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부로 중간색들,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 나머지는 이제 반사광, 역광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이제 면적이 앞부분이 사실 토마토가 완전 동그랗다기보다는 방울토마토랑은 약간 다르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윗부분이 살짝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볼록한, 그쵸? 약간의 그 각이 있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이제 요렇게 꼭지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에 보셨을 때도 이만큼이 지금 밝은 면과 중간 면이 이제 같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을 넣어주실 때도 그냥 사진에 보여지는 대로 너무 이렇게 딱 똥 자르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요런 정도로 해서 그 토마토도 왜 굴곡이 살짝 보이죠? 그런 것들 요런 식으로 넣어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저 요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역광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그림자 부분,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쪽 부분은 제일 끝 부분은 역광이 될 거고 그 안쪽 면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제 이쪽이 되겠죠? 빛이 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납작붓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납작붓을 준비를 해서 일단은 물을 적셔주시고요. 지난 시간처럼 여기 보색을 조금 들어갈 거예요. 접시는 일단 하얀색이고 토마토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냥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색으로 울트라마린 컬러를 아주 연하게 이렇게 팔레트에 풀고요. 이제 로우 시에나 살짝 타줄게요. 그러면 이런 굉장히 연한 이런 회색 느낌? 근데 울트라마린 컬러가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부분에다가 채색을 해볼게요. 조금 더 진하게. 왜냐면 수채화는 마르고 나면 한 번 더 연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을 넣어서 블루 그레이 컬러도 살짝 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청색 느낌?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물을 일단은 그 접시 부분에는 그릇 부분 있죠? 깨끗한 물을 먼저 좀 깔아줄게요. 깔아주시는데 여기 그 손잡이 부분 있죠? 여기는 깔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딱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깔아주시고 흐르는 거를 이제 요 붓을 조금 씻었거든요. 요런 거를 좀 이렇게 펼치면서 컨트롤 해주시고 로우 시에나를 조금 단독으로 묻혀서 이런데 역광 부분에 이렇게 살짝 넣어줄게요. 흰색 물체들은 그 다양한 색상, 주변 색상들을 흡수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색을 좀 다채롭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좀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한번 꺾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잡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래쪽 부분에 그림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위에 부분도 역광을 좀 같이 넣어줄게요. 위에는 이제 토마토의 보색, 역시 푸른색 계열이죠. 푸른색, 초록색 계열.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밝게 레몬 옐로우를 살짝 탈게요. 역광을 넣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에 보색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반사광 때문이에요. 반사광. 반사광에서는 이제 다양한 색상을 좀 넣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이 보색은 색칠이 되었다고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완전히 다 덮일 수도 있고요.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색칠하는 과정에서 또 다양하게 표현이 될 거니까 채색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 무조건 살려야 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여기 좀 침범된 부분은 이렇게 물로 한번 싹 해서 깨끗한 붓으로 지그시 경계 부분 눌러주면 깨끗해진다 그랬죠? 자, 요렇게만 했는데도 뭔가 밝고 어두움의 그런 덩어리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감을 먼저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에 맞춰서 좀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스타일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지금 아직 물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가 된 다음에 또 바로 채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둥근 붓을 사용해서 토마토 먼저 채색을 해볼게요. 일단은 물을 깔아줄 붓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할 붓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토마토 색깔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옐로우 오렌지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요거부터 칠해볼게요. 물을 일단은 충분하게 종이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어두운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밝은 쪽 부분은 옐로우 오렌지를 조금 더 비율을 조금 더 타서 이렇게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번지지 않는 부분은 약간 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고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들 잘 남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명암 넣었던 부분이죠. 그냥 조금 그 움푹 패인 부분, 토마토에 약간 굴곡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팔레트 조색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 카메라가 사실 1차적으로 고장이 났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휴대폰을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까 그마저도 지금 말썽이어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팔레트 조색 영상은 없고요. 대신에 제가 좀 입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한 색상, 그 사용한 색상은 이 옆쪽에다가 같이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있다가 채색을 하고요. 지금 하면은 또 번질 것 같아서 일단 좀 있다가 두고요. 여기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물을 좀 깔아주고 우선은 물 깔기 전에 색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일단 물 깔고 나서 색을 만들게 되면 좀 마음이 급하니까 자, 물을 깔아주시고 조금 더 주황색 느낌으로 칠해주고 아래쪽에 이제 밝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남긴 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 먼저 툭 하고 들어가 주세요.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남겨야 되고 또 어디를 채색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막 흐르고 번지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제가 정말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저도 다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여기 진짜 이거 그냥 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불안한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괜찮으니까 일단은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그 조급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능력도 생긴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혀 큰일 날 일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어두운 부분 있죠. 아직 물기가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얘는 조금 들어가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번지는 경우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붓을 씻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이 막 거창하게 넓은 면적만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그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사실 기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다양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진해질 부분이라 이런 거 경계 풀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뭐 문제랄 것도 없지만 일단 저기는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주변부에 물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훅 들어가지 말고 경계 부분까지 이렇게 물을 다시 칠을 해주시고, 계속 쓰던 색깔 물칠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레트에서는 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계 부분을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색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하얗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컬러,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조금 섞어서 오렌지 컬러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색. 물 양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물 넘치지 않거든요. 넘치지 않고 이 주변의 색깔만큼 색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양인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아실 거예요. 자, 이 뒤쪽은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조금만 더 써서 일단은 주황빛으로 일단 한번 쫙 깔아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조금 더 연하게 그라데이션은 오늘 많이 들어가죠? 부분 그라데이션이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하고 색깔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 했던 색깔, 옆에 있던 진한 색깔 좀 묻혀와서, 물에 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묻혀와서, 너무 진하면 수건에다가 한번 덜어내시고, 이렇게 이 두 개의 색상을 연결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안쪽 부분은 지금 다른 토마토들에 의해서도 어둡고, 왜냐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하고 이제 빛과 등지고 있어서 또 어둡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진하게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기존에 우리 사용했던 이 토마토 컬러, 퍼머넌트 레드에다가 옆에 있는 저는 로즈메더 컬러, 조금 더 진한 빨간색.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좀 더 진한 빨간색 쓰시면 돼요. 근데 토마토가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주황빛에서 조금 빨간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는 로우 시에나 있죠? 로우 시에나를 좀 타줄 거예요. 옐로우 오커도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옐로우 오커를 탔었죠? 색을 좀 진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다 채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채우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물칠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했던 역광 부분을 약간 의도적으로 살려줄 거예요. 물칠을 조금 해주신 다음 당연히 여기 바짝 건조된 상태에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물칠을 해주시고 자, 진한 색을 여기다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까 물 깔았던 물붓으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힘주지 마시고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울트라마린을 여기다 살짝 넣을게요. 일부러. 왜냐면 역광 부분 살아야 되니까.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넘어가려면 이제 갈색 톤, 붉은 갈색. 저는 로우 시에나 옆에 있는 번트 시에나 조금 섞어서 톡톡 찍어줬고요. 이제 여기 사이를 이렇게 채워주고 붓을 좀 씻어낸 다음에 물기 없앤 상태에서 여기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는 매끈하게 딱 채워주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갈색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어색해지고 되게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히. 지금 제가 여기 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 어두운 부분에만 살짝 넣었죠? 그런 거. 적당히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물을 좀 깔고 자, 여기서 이렇게 어두운 색깔 요 라인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스케치 라인에 딱 맞춰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물기를 수건에다 탈탈 털어서 지금 물기 없는 상태거든요. 이 앞부분에 조금 어색하니까 살짝 지나가만 줄게요. 닦는 게 아니라 그냥 슥 지나가만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여기 물기 있을 때 이런데 라인 쪽에 톡톡 넣어주면 이게 일단 뭔가 빛이 투과되는 것 같은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 공간이 떠 있는 것 같은 당연히 공간이 떠 있어야 되겠죠. 부피가 있는 애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그 틈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광 부분에 보색을 넣는 이유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와의 연관성 저는 옐로우 오렌지를 조금 더 타서요 여기다가 얘하고 얘하고 부닥치는 경계 부분 있죠.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얘하고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 쪽에 조금 더 오렌지빛을 일단은 물 깔지 않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물기 없는 또 깨끗한 붓이에요. 요걸로 풀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경계 부분을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 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러면 뒤에 아까 저희가 살려놨던 역광 부분 그대로 살고 앞부분에는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느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연한 색상으로 같은 색인데 좀 연한 색상으로 이 부분을 살짝 덮어줍니다. 칠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칠하게 되면 채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또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색깔의 물로 깔아주신 다음에 추가로 이제 색을 이렇게 톡톡 올려주시는 느낌으로 두 개 채색을 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채색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채색을 또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토마토 부분은 거의 채색이 됐고요. 일단 접시를 칠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은 조금 큰 붓을 좀 다시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울트라마린하고 로우 시에나 사용해서 무채색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요. 또 두께 부분에도 역광이 있어요. 아마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요 부분에 하얗게 라인 보이시죠? 요게 이제 사실 이거 바닥면에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라인이 어두운 부분 쪽에 역광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을 여기서 한 2-3mm 떼고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살짝 펴 놓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라인은 자, 바깥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두운 부분을 채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광, 여기 갈색 부분은 역광이고 역광의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채색을 해줬어요.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흰색 그릇이기 때문에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아주 소량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 물체가 어려운 이유가 그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줘야 될지 몰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같은 색감으로 제가 요 윗부분을 한번 잡아줬더니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밝아진 거 보이시죠? 요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끝까지 잘 살려줘야겠죠? 자, 이제 둥근 붓 사용할게요. 아까 토마토 색깔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살짝 어둡게 들어가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밝아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주시고 양옆을 살짝 눌러주시되 가운데는 조금 더 밝게 풀어주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부분. 그리고 연하게 이렇게 색을 묻혀주시고 물기도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2mm 정도, 2-3mm 떼고 아래쪽으로 물칠을 이렇게 곱게 해주세요. 자, 여기도 살짝. 여기 마르고 나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아까 묻힌 색감으로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어요. 그대로 둘게요. 요 손잡이 부분에 이제 그림자거든요. 이쪽 풀리지 않는 부분들은 살짝 붓을 따로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자 질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을 여기 부분으로 시켜주시면 돼요.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쓰셔야 돼요. 그리고 힘 조절, 물 조절 같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살짝 들어가서 앞뒤로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시켜줄게요. 이렇게 무채색으로 이제 아래쪽 부분에 물을 안 깔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아래쪽 어두운 부분 한번 잡아준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풀어줄게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물 깔아주고요. 밝은 부분 쪽만 물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둠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무채색을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주시고
물로 한번 쓱 풀어주세요. 닦아내듯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연필선 같은 거는 나중에 따로 살짝 지워줘도 되거든요. 이거 안 지워줘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안쪽 부분 있죠. 그릇의 안쪽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채도를 높여서 채색을 해줄게요. 마찬가지 계속해서 울트라마린, 로우 시에나 섞어서 요번에는 로우 시에나를 조금 더 타서 빛이 들어오는 쪽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요. 왜냐면 이제 빛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진하게 채워주시고 붓 깨끗하게 씻어서 이 바깥쪽 라인을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여기는 조금 더 밝게, 그래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만 주고요. 깨끗한 붓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색깔을 풀어서 안쪽을 채색해 볼게요. 이렇게. 공간이 약간 생기죠. 그래서 여기도 바깥쪽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항상 안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물로 한번 지나가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토마토 색깔 있죠? 아까 쓰던 거 연하게 묻혀줄게요. 이 정도. 그릇에 그 토마토가 약간 비치거든요. 자, 요 안쪽 있죠? 요렇게 한번 쓱 칠해주고요. 바깥쪽 요 토마토 라인에 맞춰서 토마토 색깔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토마토의 그 컬러가 이 그릇에 살짝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 어두운 부분 쪽은 붉은색의 울트라마린을 아주 살짝만 섞어서 이런 느낌으로. 붉은 컬러의 울트라마린 역시 좀 묻혀서 울트라마린이 약간 더 많은 느낌. 이런 색깔이에요. 요 색깔로 계속해서 울트라마린하고 로우 시에나 사용하고 있어요. 진하게 넣고 풀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따면 안 되지만 이렇게 따고 나서, 왜냐면 얘하고 바닥면이랑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 그릇의 방향으로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고 이쪽으로 바로 풀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릇이 좀 더 도드라지면서 이제 그림자 부분은 조금 더 연해지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따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바로 풀어줘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방울토마토 하나, 두 개 그려본 거를 응용을 해서 토마토 정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길었을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림 그리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또 준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주도 저와 함께 집에서 편하게 그림 그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